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공투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ETF 퀀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생소한 내용이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 ETF 퀀텀입니다. 양자 컴퓨터 ETF의 특징과 수익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였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기업으로 구글과 IBM 등 빅테크가 아닌 기업으로는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양자 컴퓨터 기업입니다. 10월 14일 기준 5일 수익률이 24%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란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터의 개념은 양자 역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리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매우 생소한 주제입니다만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분야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다음 4명의 인물을 보시겠습니다. 닐슨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리처드 파이만입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두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양자역학은 대체 무엇일까요? 양자역학은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한 학문이다. 양자전기공학으로 1965년 노벨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은 내 학생들은 양자역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게 양자역학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양자역학의 대가들도 만족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역학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실제였고 이제는 이를 이용한 컴퓨터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역학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록 일반인인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분야에서의 발전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PC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초기의 모습이기에 부피도 크고 보관도 쉽지 않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요. 양자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역학 고유의 중첩, 얽힘 등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함께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즉 0과 1만을 가지고 모든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숫자 4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4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100입니다. 만약 현재 컴퓨터에서 4를 찾는 과정을 쉽게 표현한다면 컴퓨터는 0, 1, 10, 11, 100 순서대로 연산을 하여 100, 즉 4를 찾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15는 1이 아닌 어떤 두 숫자의 곱으로 표현되는가 라는 소인수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정답은 3과 5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숫자를 크게 하면 551은 1이 아닌 어떤 두 숫자의 곱으로 표현되는가 라고 했을 때 현재 컴퓨터는 2, 3, 4 등 모든 숫자로 551을 한 번씩 순차적으로 나눠보면서 답을 도출합니다. 참고로 정답은 19와 29입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4란 숫자를 찾을 때는 0, 1, 10 순서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0, 1, 10, 11, 100을 동시에 연산하여 곧바로 100, 즉 4를 찾아냅니다. 또한 551은 1이 아닌 어떤 두 숫자의 곱으로 표현되는가 라고 할 때 모든 숫자를 551에 한 번에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컴퓨터는 한 개씩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양자역학 고유의 중첩, 얽힘 등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여기서 동시에 초고속으로 처리가 기존 컴퓨터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과연 어디에 사용될까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 대비 월등한 연산 속도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되는 분야로는 금융, 화학, 의료, IT 등 매우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100자리가 넘어가는 숫자를 수학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십억 년가량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론상으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수십억 년이 걸리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난다면 도대체 몇 배나 빠른 걸까요? 이 말은 미국 듀크 대학교 전자공학과 김정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기존의 컴퓨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불현듯 출현한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치료제를 아주 짧은 시간에 찾아낸다거나 효율적으로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해서 기후변화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현재 불가능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일부 소수만의 의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MIT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대학 중 하나입니다. 명성에 걸맞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매년 올해 주목할 만한 10대 미래 기술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2017년, 2018년, 2020년, 즉 최근 몇 년간 10대 미래 기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는 것이 2017년, 오른쪽이 2018년, 왼쪽이 2020년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2020년에 선정되었을 때의 멘트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냈다. 구글이 이 어려운 일을 또 해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산업과 기업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의 한 리포트를 보시면 기업과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큐비트, 즉 양자 컴퓨터 기본 단위 기술에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가 승자가 될지는 예상하기에 이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우수한 기술력으로 우위를 차지할 기업이 구글이 될지 IBM이 될지 다른 기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아마존마저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승자가 누가 되는 것을 떠나서 이 판 자체가 얼마나 커지게 될지도 감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양자 컴퓨터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올해 6월 기사를 보시면 한국은 2023년까지 양자 컴퓨터 요소 기술 개발에 4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435억이면 매우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을 보시면 미국은 2018년 이후 4년간 12억 달러,
약 1조 3,500억 원을 투자했고 중국도 같은 기간 1,000억 위안, 약 1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투자 예산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매체는 올해 8월 다음과 같이 양자 컴퓨터 시장을 전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양자 컴퓨터 시장은 연평균 25.4%씩 커질 것이다. 기업과 국가 그리고 산업 모두에서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 낙관론자인 정현욱 박사님도 양자 컴퓨터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계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자 정 박사는 지금은 몇 개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덧붙여 말씀하시길 그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애플이 처음 내놓았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했다. 그때도 지금 아이폰이 하고 있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정 박사는 양자 컴퓨터도 앞으로 진화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앞서 만나보셨던 김정상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현 시점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사진을 왜 2번이나 가져왔을까요? 바로 이 교수님이 제가 가장 앞에서 설명했던 뉴욕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된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기업 아이온큐의 창업자이십니다. 이 사진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식에 참석한 아이온큐 멤버들의 사진이며 가장 중요한 위치에 김정상 교수님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국가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진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비행은 매우 초라하였습니다. 고작 지상에서 36m밖에 올라가지 못했고 비행시간은 12분도 아닌 고작 12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를 위한 라이트 형제의 엄청난 노력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지금의 여객기를, 국가 방위와 수호를 책임지는 지금의 전투기를, 그리고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탐사할 수 있는 지금의 우주선을 있게 한 것이 아닐까요? 비록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 ETF 퀀텀입니다. ETF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의 정식 명칭은 Defiance Quantum ETF입니다. 티커는 QTUM입니다. 참고로 가상화폐 중에도 퀀텀이란 알트코인이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지수는 블루스타 퀀텀 컴퓨팅 앤 머신 러닝을 추종합니다. 구성 종목은 양자 컴퓨터 및 기계학습 개발 기업입니다. 자산운용사는 Defiance ETFs이며 상장일은 2018년 9월입니다. 종목 수는 70종목이며 정기 변경은 연 2회 실시합니다. 가중 방식은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동일 가중 방식이란 ETF에 포함된 모든 종목의 비중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산 규모는 10월 12일 기준 1620억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49.81달러이며 거래 대금은 일평균 14억입니다. 수수료는 0.4%, 배당 수익률은 0.5%입니다. 그리고 퀀텀은 미국에 상장된 ETF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종목이나 국내 ETF는 6자리 숫자 코드가 있지만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 숫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티커라고 하는 3-4자리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ETF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 ETF는 QTUM이라고 검색을 해야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증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요. 해외 주식 탭에서 해외 주식 현재가를 누르시면 오른쪽처럼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영어 알파벳 QTUM을 입력하시면 ETF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클릭하시면 퀀텀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밤 시간대에 매수하실 수 있으며 매수하시기 전에 환전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환전은 일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할 수 있습니다. 퀀텀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내에 70 종목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 비중이 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생소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목별 비중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AMD입니다. 컴퓨터 CPU, 그래픽카드 등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는 우량 기업입니다. AMD는 양자 컴퓨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AMD가 양자 컴퓨터 기술로 미국에 특허를 등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비중은 1.8%입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 매우 인기가 높은 종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고 팡플러스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으로 그래픽카드로 회사가 성장한 후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1.7%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비중은 둘 모두 1.6%입니다. 그 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일본의 도시바, IBM, 퀄컴, HP, 인텔, 대만의 TSMC, 중국의 바이두와 알리바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대부분 1%대입니다. 구성 종목의 섹터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이 33%, 머신러닝 21%, 인공지능 칩 20%, 그래픽 카드와 기타 하드웨어가 12%,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8%, 양자 컴퓨터 장비가 3%입니다. 퀀텀은 4차 산업 대부분의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 ETF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비중도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61%, 일본 13%, 네덜란드 4%, 그리고 대만과 프랑스, 중국, 스위스 등 여러 국가 기업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퀀텀 ETF가 2018년 9월 5일에 상장했으므로 2018년 9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수익률 차트를 그렸습니다. 빨간색이 퀀텀, 초록색이 S&P 500, 주황색이 나스닥 100, 파란색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의 주가가 미국 달러 기준이므로 삼성전자도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변환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대비 현재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빨간색, 퀀텀입니다. 두 번째가 나스닥 100으로 퀀텀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초록색인 S&P 500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퀀텀이 나스닥 100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실 ETF 중에서 수익률만 놓고 보았을 때 나스닥 100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할 만한 ETF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엎치락 뒤치락 해오기는 했지만 나스닥 100과 견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퀀텀 ETF가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부터 5년까지 수익률과 변동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1년, 3년, 그리고 5년 수익률은 퀀텀이 가장 높았습니다. 참고로 5년 수익률은 ETF 수익률이 아닌 기초지수 상승률입니다. 넉넉하게 20%를 뺀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234%로 같은 기간 나스닥 10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는 모든 구간에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퀀텀의 변동성을 보시면 거의 모든 기간에서 20% 내외를 기록하였습니다. S&P 500이 10%대 변동성을 가지는 것에 비하면 변동성이 큰 편이지만 나스닥 100과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퀀텀 ETF는 종목이 70개가 포함되어 있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퀀텀과 다른 ETF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관성이 높을수록 두 ETF의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관성이 낮은 ETF에 투자할 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는 최근 5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퀀텀은 S&P 500과 77%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나스닥 100과는 75%입니다. S&P 500, 나스닥 100과 함께 투자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P 500과 나스닥 100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92%입니다. 퀀텀이 이 둘 ETF와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퀀텀에는 일본,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의 종목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빠른 연산 속도 덕분에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십억 배나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 선진국 모두 양자 컴퓨터에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큰 규모의 투자금, 선진국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ETF는 퀀텀이 유일합니다. 퀀텀은 다양한 국가의 종목 70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뿐 아니라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도 포함합니다. 퀀텀의 최근 3년 수익률은 121%였습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 수익률의 2.4배이며 나스닥 100보다도 높은 수익률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분석 양자 컴퓨터 ETF 퀀텀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